검찰의 채널A 압색. 아마 지금도 대치 중인가 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논란거리가 뭐냐면은 왜 MBC한테는 영장을 안 내주고 채널A 영장만 내줬어 하는 부분. 그래서 윤석열이 진노했다. 진짜 화났다 뭐 이런 뜻인가요? 진짜 얼굴이 노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널A와 MBC는 다르죠. 채널A는 의혹의 당사자고 MBC는 그걸 보도했던데 그 MBC를 압색할 이유는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MBC는 왜 이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왔을까 의혹을 제기한 이 기사를 쓴 이 쓰레기를 의심해봐야 되는 게 진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건 왜 동아일보만 압수수색하고 왜 검찰은 압수수색 안 하냐.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검사장이 있는 부산지검, 그 부산지검도 압수수색 해야지.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동아일보하고 MBC를 양쪽 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이건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검찰을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중앙일보 니들이 이렇게 바들바들 떠냐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한 주체가 누구예요? 검찰이긴 한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면 윤석열 컨트롤이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저번에 바뀌어서. 예. 이성윤 지검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웬열?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검찰이 채널A를 압색했다고 하는 건 뭔가 윤석열이 좀 떳떳한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물타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주체가 서울중앙지검이라는데 저는 무게를 싣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 바지가 되어버렸다. 그렇지. 핑거.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이성윤 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측근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사람이야. 최근에도 막 후배 기수가 막 들이받고 맞아요.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소고발건이 들어왔어. 자기가 중앙지검장이면 어떻게 하겠어? 의혹을 빨리 벗겨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는 뭐 또 1차장, 2차장, 3차장이 다 이성윤의 휘하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나는 이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1박 2일 동안 대치하는 측면에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봐요. 그러니까 남들만 씻겨주지 말고 본인도 좀 씻어야죠. 예, 자기 집안 문제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정신줄 놓고 강남역에서 뭐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들렸다. 보수단체 집회를. 그렇지만 윤석열의 집은 고속터미널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습니다. 강남역에선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발단이 뭐냐면 채널A가 이제 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도 처음에는 거기다가 인권부에다 배당했다가 지금 뭐 대검이 이제 감찰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상관이 왔었잖아요. 그 채널A가 검찰에다가 그 기자의 녹취록이나 실제 녹취 원본 같은 거 제출하면 되는 건데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놔 수사하려니까 안 줘. 요건 이제 지금은 그쪽에서는 언론 자유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기자협회 같은 데서도 언론 자유 침해한다고 난리 치고 있거든요. 기자협회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 보도를 한 주체는 채널A가 아니고 MBC잖아요. 폭로성 이 보도가 된 거고 이것은 MBC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든 채널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채널A는 이건 보도한 게 아니라 언론사의 위치에 있지만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과 내통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이건 언론 자유의 측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서장이 인정했잖아요. 방통위 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이 그 기자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이든 사고든 어떻게든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 그 이미 다 인정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기사에서 제일 눈에 거슬렸던 표현은 일촉즉발이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채널A 사옥에 찾아갔는데 채널A 측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둘이 대치를 하고 있다. 아니 청와대도 미리 고지를 하면 협조를 합니다. 채널A는 뭐 금발라 났어요? 험한 말 나올 뻔했다. 뭐 금발라 났나? 도대체 뭐 씨가 다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일촉즉발이라는 건 서로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그 일개 언론사가 언제 검찰하고 그런 그 겨룰 만큼 급이 됐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렇게 일촉즉발이 될 만큼 겨루고 다녔었나 아, 보네요. 뭐 행님 동서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뭐 MBC에 대해 압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것은 본인이 형평성 시비를 일으키고 싶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거고, 이 기사가 딱 뜨자마자 1번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죠. 그럼 나경원은? 그러니까 조국과 나경원 그리고 지금 이 중앙일보 기자가 MBC는 왜 압색을 하지 않느냐,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MBC를 왜 압수수색을 하냐고 보도한 당사자인데. 그리고 무슨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프레임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언론에 대한 자유는 언론일 때만 주는 겁니다. 찌라시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새벽 3시마다 올리는 그런 찌라시한테는 자유를 줄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 MBC는 왜 압색 안 하냐고 말하는 게 웃긴 거라는 거죠. 보도의 주체인 그 방송사를 압색을 해버리면 MBC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을걸요? 예. 그 압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채널A 부분은 보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이 선거 개입 조작을 채널A의 이 간부들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동재의 개인의 일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채널A가 말을 했거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그럼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출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냥 추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사건이잖아요. 한동훈이 얽혀 있다면. 예. 윤석열의 사건이라면 채널A 입장에서는 그걸 수사하는 주체는 같은 검찰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에요. 뭐가 밖으로 드러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한동훈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치요?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윤석열의 반대파에 있단 말이야. 통째로 넘기면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걸 압색을 못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채널A 가서 달라고 하는데 1박 2일 동안 대치한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동재랑 채널A 고위층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 상황이 밖으로 전모가 드러나면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줄 수 없는 거지.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그 녹취록 주면 되잖아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사건을 조작하는 건 언론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선거를 엄중히 다루는 나라 같으면 얘네들 사형감이라니까요. 그것도 공무원 개입하고 그렇다면. 떳떳하면 내놔야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채널A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그 채널A의 보도 하나를 일본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검사 키트 70~80%는 불량이다라고 하는 거. 어제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약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채널A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진단 키트는 다 불량이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검체 보관 용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만든 진단 키트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완전히 그냥 다 그 반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진단 키트를 일단 한국산을 기준으로 계속 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불량률이 높은 건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가 약간씩 스펙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회사마다 만드는 스펙이 달라서 그 장비를 같이 수출해야 되는 진단 키트가 있고 진단 키트만 수출 가능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같이 수출해야 되는 그 스펙을 가진 제품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용하기 불편할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산 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검사 확률이 불량으로 나온 경우는 아직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거짓말도 너무 황당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일본에 진단 키트 안 주면 됩니다. 주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처리 개발하라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진단 키트를 비싸게 팔면 되죠. 오키나와를 주면 줄게.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진단 키트 중에 장비하고 같이 수출해야 되는 그 스펙을 가진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이제 장비도 같이 사라.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조민 씨 관련한 재판에 오늘 포털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포털이 대문자만 했던다.
조국 딸은 제1저자 등재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다. 뭐 막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떠요. 이게 오전 검찰신문, 검찰 측 증인 계속 지금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실제로 재판장에 가면은 검찰 측 공범으로 추정되는 기레기 잠깐만 레거시. 바다스 레거시 기덕이. 이분들은 오전에 검찰 측 증인 신문 할 때만 앉아 있다가 조국 장관 딸은 논문에 기여도 안 했대 하고 대수특필해 끝. 그리고 오후가 되면 기자 한 두세 명 남아. 이 점심-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점심부터 소주 마시고 법정 안 들어가는 어.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도 오전에는 조국 장관 딸은 논문의 제1저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오후에는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개월 전에 했던 그 논쟁을 또 검찰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기한이 지금 5월 10일까지인가 대략 그럴 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초예요. 예. 다시 이거 연장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표창장 위조 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적으로 너무 과몰입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조민 씨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만들어졌던 그 사회적 문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저자네 여전해졌잖아요. 나경원 아들이 여전해졌잖아요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스펙 쌓아주기가 사회적인 운동 같은 거였던 시절을 일반적으로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만 얘네들 증언이 맞다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고 막 유무죄를 평가해야 되고 엄마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인가 그 문제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이러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 장모하고 와이프 거는요 어마어마하다만요. 사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조작한 금액 자체가 300억이 넘는 건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조민양이 그 당시에 했던 게 뭐 영업이란다 업무 방해가 됐다고 쳐. 검찰 주장을 100%다 인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판결은 하지 마요,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뭐 벌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100%다 인용을 해도 왜 그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끝.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너무나 과도하게 그 과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떤 정치적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지금 법정에서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다 인정해도 사실상 피해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피해 당사자도 없고 피해를 준 사람도 없고 그 중간에서 업무 처리가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앞으로 주의하세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맞아. 이거 형사법정으로 가져갈 게 아니야. 쪽팔린 거죠, 이게. 이번에 그 김민웅 교수, 우리 김민석 위원장 형님 등이 인권위원회 지금 그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라고 지금 그 제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하고 장모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더만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워낙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업을 해. 당신이 김건희 해. 당신이 동업자 해. 장모하고 내가 장모예요. 이렇게 동업을 해. 그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동업을 해가지고 동업이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상대방은 무조건 구속돼. 무섭다. 다. 근데 그게 구속되는 그 과정이 쉽게 표현하면 동업자한테 갖고 있는 지분 다 뺏고 개털 만들고 구속시키고 그 돈 가로채는 방식이야. 그럼 야수님 가두려면 너 나랑 동업할래? 이렇게. 근데 전주로는 항상 장모가 등장하는 거지. 사업 파트너는 김건희 씨가 사업 파트너가 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돈을 댄다는 그런 계획 안에서 마지막에 결론은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너는 감옥 가? 현금은 내가 챙길게.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예.
10수준 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가족인데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의혹이 있죠.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건 좀 지저분한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술자리에서만 하는 걸로. 깨끗한 얘기만 해. 아니 근데 술자리에서만 그게 하고. 공중파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왜 못하니? 아니, 나는 내 입으로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너 나랑 해외여행 같이 갈 거니?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특수활동비로 장모 뭐 갚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보도 있었다고. 네, 특수활동비로 갚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 되면 식물총장이라는 게 맞고요. 뭔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식물총장이라고 하니까. 비건. 그러네. 되게 웰빙스럽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긴 게 윤석열이나 윤석열 가족 측근들의 이야기는요. 조국 장관이랑 비교를 하면 그냥 범죄예요, 범죄.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근데 조국 장관의 가족은 저렇게 뭐 아무리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고 해도 너무 과혹하잖아. 엄마가 지금 5월 10일 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또 그걸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냥 재판 자체를 오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가족 이 사건은 이건 게이트급이야. 지금 이 파면 팔수록. 왜냐, 왜 게이트가 되냐면은요. 검찰 고위 간부나 핵심 실세가 얽혀 있는 사건으로서 이게 금전이 막 수백억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윤석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러날 타이밍을 안 놓쳤다고 보는데 물러나면 그때부터는 오고돈처럼 되는 겁니다. 바로 수사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물러나고 있는 거라고. 오고돈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지금은 다른 의혹들까지 겹쳐져 가지고 네. 이제는 막 전담 수사팀이 40명씩 투입되고 수사를 받게 있는 처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껏 물러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물고 뜯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희생양이 될 때, 그때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뭔가 모두가 동서지간인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파헤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지금 윤석열은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죠. 일종의-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시간 끌기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의지대로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 자, 봐봐요. 아까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역학관계도 있는 게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검찰의 2인자예요.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근데 윤석열 자체가 자기 가족과 얽혀있는 핵심적인 의혹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도 윤석열이잖아. 그 핵심 실세가 또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 채널A 사건과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때문에 검찰 다 말아먹게 생겼네라는 볼멘소리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란 말은 정답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깨끗한데 내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 동정론이라고 생겨요. 근데 윤석열의 최측근인 자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거예요. 채널A랑 함께. 네. 자기 가장 가까운 내밀한 자기 부인과 장모는 그 비리에 얽혀있는 사건이 지금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지금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경로를 해봐야 실제 일선에 있는 검찰들 입장에서는 치는 뭐 이런 소리 듣고 사실은 윤석열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잖아. 사실 알고 보면. 네. 네. 윤석열이 과도하게 조국 장관의 수사를 표적 수사하면서부터 국민들의 공수처 만드는 거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검찰을 위태롭게 한 건 윤석열이라고.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영이 안 서는 시기가 된 거죠.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영이 안 서고 있다고. 측근 몇 놈들만 지금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밥 처먹으면서 긴급대책회의하고 경로고 그 지랄을 자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주는 게 검찰을 위해서 도움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지 살자고 버티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사는 것 외에 사실은 이번에 총선이 이렇게 폭망하게 될 줄 모르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일부분이 날아가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생각할수록 열받고요. 참 조민 씨가 인턴으로서 기여를 했네 안 했네. 굳이 따지자면 기여를 많이 안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제 일 저절 올리고 안 했던 그 문화가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조국 장관의 가정만 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식의 어떤 문화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 똑같이 현조의 기여도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 시간 끌기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현조가 곧 있으면은 졸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일대의 학생 신분일 때와 졸업생일 때의 그 신분의 차이는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서 현조가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또 나경원한테는 그 카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할게요. 진짜 열받습니다.